자연세계 한번 종류를 배워보자. 자연세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자연세계는 미지세계하고 그 다음에 미지가 아니라 미시죠. 미지래. 미시세계와 거시세계가 있어요. 자, 자연세계는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로 나눌 수 있다. 자, 첫 번째 미시세계, 거시세계. 자, 우리가 어떤 크기를 거대하다라고 할 때 크다라는 표현을 쓸 때 거자를 쓰죠. 그 거자가 한문으로는 클 거자야. 그리고 미자는 아주 미세하다, 작다라는 때 쓰는 이 글자거든. 그래서 미시세계는 아주 작은 세계를 의미해요. 자, 그래서 아주 작은, 매우 작은 물체나 현상을 자, 우리가 취급하는 거야. 다루는 세계예요. 그러면은 미시세계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느냐면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도 이미 배웠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 미시세계라고 하는 거는. 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원자 배웠잖아, 원자. 그 다음에 분자도 배웠죠. 이온도 배웠잖아. 이런 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이런 것을 다루는 세계를 미시세계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런데 두 번째, 거시세계. 자, 매우 큰 물체나 현상을 다루는 거예요. 매우 큰 물체나 현상을 다루는 세계야. 그러면 거시세계는 또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할 때, 자,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굉장히 가깝게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찰한다. 뭐 이런 거 나오죠. 우주의 별들 사진을 찍고 막 하잖아. 그래서 자, 그런 우주야, 우주. 천체 또는 자, 나무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세계가 거시세계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자연세계는 두 가지 세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자연세계를 나누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규모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규모. 자, 이 규모라고 하는 것은 뭐 규모의 뜻은 알지? 규모가 크다, 규모가 작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따지잖아. 그치? 규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연현상의 크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자연현상의 크기 범위를 나타내는 거야. 자, 그런데 이 규모에는 또 두 가지 규모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공간 규모로 나눌 수가 있고 시간 규모로 나눌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자,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에서 일어나는 규모는 자, 시간 규모와 공간 규모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시간 규모와 공간 규모가 있어요. 자, 말 그대로야. 시간 규모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한 시간에 이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게 시간 규모고, 공간 규모는 이 공간에서 얼마나 크기로 일어날까라는 거야. 그랬을 때 이런 거죠. 자, 태풍의 공간 규모하고 폭풍의 공간 규모하고 누가 더 클까? 그러면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면 이런 거. 자, 돌개바람하고 태풍하고 규모가 누가 더 커? 태풍. 그렇지. 태풍이 훨씬 더 큰 규모에서 일어난단 말이야. 이렇게 공간상으로 자, 쉽게 얘기하면은 가로 얼마, 그 다음에 높이 얼마에서 일어날까? 이런 것들이 공간 규모가 되는 거지. 그리고 시간 규모와 공간 규모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 자연현상은 매우 다양한 시간 규모와 공간 규모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요것을 우리는 규모라고 부른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규모라는 것을 고려해서 있지 이런 거야. 우리가 자, 뭔가를 측정하고 싶어. 자, 뭔가를 측정하고 싶은데 그 측정하는 규모가 얼마만큼의 크기를 가진 규모인지를 알면은 측정하는 장비들이 선택이 될 수 있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꽃의 구조하고 꽃의 생김새하고 이런 걸 그리고 싶어. 그러면 꽃을 볼 수 있는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뭐를 갖고 가면 되니? 돋보기라든지. 그치?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사진기를 갖고 가서 찍을 수 있는 거를, 꽃을 찍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측정하게 되는 장치가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세균을 우리가 관찰하고 싶어. 근데 세균을 관찰하려면은 눈에 보이냐? 잘 안 보이잖아. 그치? 그럴 때는 세균을 크게 확대해서 봐야 되니까 현미경이라는 게 또 필요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측정하는 장치들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자연을 탐구할 때는 자, 자연을 탐구할 때는 측정하고자 하는 측정 대상의 규모를 자, 고려해서 자, 측정 장비를 연구 방법을 정한다 이런 얘기지. 쉽게 얘기하면은 연구 방법을 결정을 한다.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읽어보면 아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자, 이게 바로 자연 세계와 규모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측정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시간은 어떻게 측정을 하고 길이는 어떻게 측정을 했는지를 실제로 배워보자는 얘기야. 그게 뭐냐면 시간과 길이의 측정이에요. 자, 우리 옛날에는 자, 첫 번째 시간 측정을 한번 보자. 시간의 측정.
자, 시간을 측정할 때 옛날에는 뭘로 측정했을까? 어? 지금처럼 음, 시계가 존재하지 않아, 그때는. 그치? 시계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시간을 어떻게 재기가 힘들었어. 그래도 우리 선조들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시간을 측정하려고 했잖아. 뭐가 있었지? 해시계? 그래, 해시계. 그리고 또 해시계는 태양이 있을 때만 측정이 됐죠. 맞아요. 밤에는 측정할 수 없었잖아. 그래서 또 무슨 시계도 만들었어? 글씨. 그래, 불시계도 만들었잖아. 그 물시계는 태양이 없어도 측정할 수 있는 거 있어. 자, 이런 것들로 시간을 측정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과거에는 자, 주로 천문학적 현상을 이용을 했었어요. 그치? 어떻게 했냐면, 태양이 뜨는 시간이야. 그러면은, 여름에 태양이 뜨면은, 요 정도 시간이더라. 겨울에는 태양이 뜰 때가 요 정도 시간이더라. 이런 천문학적 현상을 이용했단 말이야. 그리고 또, 보름달이 뜰 때는, 뭐 몇 시더라. 이렇게 우리가 천문학적 현상을 이용해서 과거에는 주로 시간을 측정했어요. 이해됐니? 자, 그리고 또 어때? 대부분 그 당시에는 자, 눈으로 보이는 움직임이나 또는 물체 크기를 가지고 측정을 했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어떤 거냐면 거시세계의 관점으로 해서 시간을 측정했어요. 맞지? 거시세계잖아. 천문학적 현상이니까 분명히 거시세계야. 자, 이때 이게 측정한 게 과거예요. 그런데 자, 현대는 어떻게 측정을 해? 현재는 어떻게 측정했느냐? 이게 중요해, 이게. 자, 그러면 현재는 뭐를 이용한다 그랬냐면 세슘 원자를 이용하여 정밀하게 시간을 측정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슘 원자를 이용했어요. 굉장히 정밀하게 측정을 했어. 그래서 이거를 세슘 원자를 이용했다. 그래서 세슘 원자시계라고 불러요.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자 전자현미경 같은 거를 이용할 수 있거든. 그래서 원자나 분자 내부의 움직임을 나노초 이하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자, 전자현미경 등을 이용하여 지금 현재야. 원자나 분자 등의 움직임이야. 움직임을 나노초가 단위로 측정이 가능해졌어요. 나노초라는 게 얼마인지 알아? 나노가 뭐냐면 10의 마이너스 9승이에요. 그러니까 1초를 10의 9승으로 나눈 거야. 엄청나게 짧은 시간이겠지? 10의 9승, 마이너스 9승을 나노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시간의 측정 현재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길이의 측정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자. 길이의 측정. 자, 첫 번째, 과거에는 길이 측정을 어떻게 했니? 얘도 역시 거시
세계의 길이를 측정을 했어요. 그치? 자,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 미터라는 단위가 없었잖아. 우리가 뭐라 그랬죠? 한 뼘 또는 한 걸음 그리고 또 뭐라 그랬을까? 이렇게 한 폭, 팔로 이렇게 쭉 펴. 그래서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까지 뭐 이렇게 됐거든. 그러니까 뭐 폭이라든지 또는 뼘이라든지 한 뼘 등등등 이런 걸 이용한 것이 길이의 측정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런데 그러면 현재 길이의 측정은 어떤 걸로 또 측정을 했느냐? 현재. 자, 현재 길이의 측정은 거기 한번 봐봐. 레이저 길이 측정기를 이용하여 정밀하게 측정을 할 수도 있어요. 레이저 길이 측정기를 이용하기도 해요. 길이 측정기를 이용해서 니네 이거 본 적이 없을 거야. 한쪽 벽에서 있지? 레이저 측정기로 한쪽 벽에서 다른 쪽 벽을 쏘잖아? 그러면 벽과 벽 사이의 거리가 딱 측정이 돼버려. 이런 게 레이저 길이 측정기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GPS라고 들어봤지? GPS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봐.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GPS. 자, 이것으로 자, 넓은 영역까지 넓은 영역에서의 위치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넓은 영역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GPS를 이용하면 쉽게 우리 위성 시스템으로 통신을 하잖아. 그치? 위성으로도 통신할 때 내가 한국에 있는지 일본에 있는지 미국에 있는지 그 뭐야 전화기를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가능해. 이런 것들이 다 GPS 위치 확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니? 나노 단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전자현미경으로 역시 나노 단위 길이를 측정이 가능해요. 자, 여기서도 역시 나노 단위라 그랬으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이죠.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 이걸 나노미터라고 부르거든. 자, 나노라는 거는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자, 우리가 또 우주망원경을 가지고 자, 우주망원경은 지구 바깥에 망원경이 떠 있어요. 허블 망원경이라든지 뭐 제임스 웹 망원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주에 떠 있거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 굉장히 먼 거리의 천체까지도 먼 거리의 천체도 자, 관측이 가능하죠. 자, 지금 현재는 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야. 이해됐니? 자, 그래서 이 자연이 자, 세 번째. 그래서 측정 범위가 측정 범위의 확장.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봐봐. 자, 관측 장비가 발달하지요. 그치?
과학이 발달하면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이 발달했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과학의 발달로 측정 장비가 발달을 하고 발전하고 자, 이렇게 장비가 발전하다 보니까 어때? 측정할 수 있는 자연 세계가 어때? 굉장히 다양하게 확장되겠죠. 측정할 수 있는 자연 세계가 크게 확장이 돼요. 자,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거 없지? 그래. 자, 여기까지 봐봐. 잘 보면은. 세계는 미시세계하고 거시세계 두 가지 세계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그 시간 규모와 공간 규모로 또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시간 규모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한 시간에, 공간 규모는 실제로 자연현상에서, 자, 길이가 얼마만큼 큰 길이로 또는 높이가 얼마만한 높이로 일어날까, 이게 공간 규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도 측정해야 되고 길이도 측정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시간 측정, 길이 측정했던 방법들, 근데 현재는 시간과 길이는 어떻게 발전하면서 측정이 되었는지 거기까지 나온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자, 기본량의 단위를 이제 배워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량과 단위. 자, 기본량과 단위라고 하는 게, 자, 첫 번째, 기본량과 단위가 나오죠? 자, 기본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본량이라고 하느냐? 자, 우리가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자연현상을 설명한다. 자,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자, 기본적인 양이다. 이렇게 설명하거든. 자,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양을 우리는 기본양이라고 부르자. 자, 기본양에는 뭐가 있느냐면 7개가 있어요. 자, 기본양은 총 7개 외우자. 자, 기본양 총 7개 외워야 돼요. 자, 시간. 그 다음에 길이. 그 다음에 질량, 전류, 그 다음에 광도,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물질의 양. 이게 7개예요. 자, 요 7개를 기본량이라.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이 기본량은, 자, 세 번째 뭐라고 써 있는지 봐봐. 기본량은 다른 물리량을 활용하여, 물리량으로 책에 있는 대로 써줄까? 물리량을 활용하여 나타낼 수 없다. 활용하여 표현할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그게 뭐냐면 두 번째 기본량의 단위를 배우면 돼요. 두 번째 기본량의 단위. 자,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 자, 여기다 이렇게 써볼까요? 기본량은 7개가 있다 그랬지? 시간, 길이, 질량, 전류, 광도, 온도, 물질의 양 이렇게 7개가 있었지? 근데 단위는 자, S라고 써요, S. 이게 뭐냐면 우리가 초야, 초. 1초, 2초라고 할 때 S. 길이의 단위는 M이 뭐냐? 성, 미터, 미터. 그쵸? 그 다음에 질량은 자, 안 써도 되겠지? 킬로그램. 자, 써줄까요? 킬로그램이라고 읽어. 자, 전류 우리 배웠지, 전류. 아니, 뭘로 쓰지? 인, A는 기호고. 그치? 안, A라고 똑같이 쓰는데 단위로 읽을 때는 암페어. 암페어라고 읽잖아. 그 다음에 광도가 있거든. 광도라는 게 뭔지 알아? 빛의 밝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빛의 밝기. 그러니까 빛이 얼마나 밝으냐 이거를 나타내는데 이거 광도를 CD 이렇게 써요. 그리고 뭐라고 읽느냐면 칸델라라고 읽어. 칸델라. 그 다음에 온도는 우리 알고 있는 대로 도씨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자, 우리가 실제로 도씨라고 쓰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섭씨 온도로 쓰고 미국은 파렌하이트라 그래서 화씨 온도를 써요. 근데 전 세계 과학에서 쓰는 온도는 켈빈 온도라 그래서 절대 온도라고 써요. 그래서 K는 뭐라고 읽냐면 켈빈이라고 읽어. 켈빈 온도, 켈빈. 그리고 물질의 양은 있지. 물질의 양 킬로그램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여기에서 말하는 물질의 양은 개수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 개수가 몰이에요, 몰. 몰이라고 읽으면 돼. 그러면 몰이 뭔지 알아? 1몰? 1몰이라고 하는 거는 있지. 어떤 숫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1몰이라고 하거든. 엄청난 큰 숫자야. 이거는 화학에서 우리 배웠었잖아, 1몰. 그래, 그럴 때 배운 게 바로, 전 세계에서 이 물질의 양은 몰이라는 걸 쓰는구나. 그때 우리가 배웠던 몰이, 물질의 양, 수를 세는 거구나.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요 7개가 기본 단위예요. 기본량의 단위 7개. 이거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변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유도량이 나와요. 자, 유도량과 단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 기본량에 자 쉽게 얘기하면 기본량끼리 자 결합하거나 자 계산된 단위예요. 자 그게 어떤 게 있냐면 기본량이 결합해 있거나 기본량끼리 계산된다 그랬어. 자 그러면 이거 봐봐. 자 첫 번째 넓이 넓이의 단위는 뭐를 쓸까? 넓이의 성, 단위가 뭐야? 제곱미터, 그래, 제곱미터 이거지. 이거는 뭐야? 미터 곱하기 미터잖아. 그래, 이게 바로
유도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피. 자, 부피는 뭐냐?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미터를 쓰잖아. 근데 또 세제곱미터만 쓰는 게 아니고 뭐 리터로도 쓸 수 있고 막 그러잖아. 근데 자, 우리가 이 세제곱미터는 있지 1000리터예요. 1000리터. 이게 왜 1000리터가 되느냐면 자, 1 세제곱 센티미터는 1 밀리리터와 같거든. 근데 1리터는 1000ml지. 그리고 1m의 세제곱은 1m 곱하기 1m 곱하기 1m 아니야? 그러면 1m는 100cm지. 100cm. 100cm.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10의 6승 세제곱 센티미터지. 맞아? 그러면 얘는 10의 3승 리터 이렇게 쓸 수 있다. 요거를 세제곱 센티미터를 10의 6승 밀리리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게 10의 3승 미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위들이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계산이 돼야 되거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속력의 단위는 뭘까? 우리 속력의 단위 배웠어 안 배웠어? 미터 퍼 세크? 그거 봐. 자, 왼쪽에 있는 미터하고 세크가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 계산되어 있거나 결합되어 있는 것들이 다 이게 유도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됐지? 요거만 있을까? 뭐 더 있니? 거기 보면은 밀도도 있네. 밀도. 자, 밀도는 뭐분의 뭐지? 부피분의 킬로. 질량이잖아. 그러면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다. 또 그래서 어떻게도 표현하는 거야?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도 표현하잖아. 요것도 밀도의 단위예요. 그런데 실제로 킬로그램 미터 세제곱이 기본량의 단위니까 이걸로 표현하면 되지. 그리고 또 없을까? 니네가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생각 안 나? 뭐 힘의 단위라든지 일의 단위라든지 이런 게 다 유도량이에요. 알겠지? 자, 이런 것을 우리는 기본량과 단위라 그래서 유도량까지 배운 거야. 자, 그래서 기본량은 몇 개가 있다고요? 7개. 7개가 있어. 이 기본량을 정하는 게, 자, 뭐냐면, 자, 뭐라고 거기에 나와 있는지 한번 봐봐. 거기 옆에, 기본량의 유도량 굉장히 많이 나와 있네. 그치? 그래, 안 그래? 11페이지 오른쪽 봐봐. 넓이, 부피, 속력, 가속도, 힘, 밀도, 압력, 농도. 그게 다 유도량이잖아. 됐어요? 네. 그 다음에 10페이지 오른쪽 그 조그만 플러스 강의 보자. 거기에 접두어 붙어 있는 거 있죠? 요것도 기본으로 알아둬야 돼. 외워놔야 돼. 자, 거기 봐봐. 나노가 n이라고 쓰고 10의 마이너스 9승, 마이크로는 꼭 U자처럼 생겼지. 뮤라고 읽어요. 뮤. 10의 마이너스 6승이야. 마이크로.
그 다음에 밀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래서 자, 1 1미리미터 하면은 이거는 1미리미터야. 자, 미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란 뜻이야. 왜냐면 봐봐. 1미터는 몇 센치야? 100cm죠? 10cm, 1cm는 몇 미리야? 10mm, 10mm죠? 그러니까 1미터는 몇 밀리미터야? 1000mm잖아. 그러니까 1mm라고 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3승을 의미하는 거야. 알겠지? 그것도 알아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보자. 킬로라고 하는 거는 10의 몇 승이에요? 음, 킬로미터, 1킬로미터는 몇 미터야? 100, 1000m, 1킬로미터가 100미터야? 1000m요. 1000미터니까 1킬로라고 하는 건 10의 3승이지. 그 다음에 메가라고 하는 건 10의 6승, 기가는 10의 9승. 이것도 접두어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외워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넘겨볼까요? 자, 요 처음 배우는 거니까 선생님이 너무 오늘 많이 나가지 않을 테니까 자, 외울 거 꼼꼼하게 다 외우고 책에 있는 문제 다 풀고 틀리는 거 없이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자. 14페이지 한번 봐봐. 측정과 이제 측정 표준이라는 게 나오잖아. 이제 측정 표준과 정보 큰 제목이에요. 그래서 측정과 측정 표준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또 배워볼 거야. 자, 첫 번째.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측정이라고 하느냐면 자, 물체 질량, 길이, 부피 등의 양을 재는 활동이라고 불러요. 물체의 질량 또는 길이, 피 등을 재는 거야. 재는 활동. 이거를 우리는 측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양을 측정할 때는 적절한 측정 단위와 측정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당연하지요. 맞는 말이지. 자, 양을 측정할 때는 적절한 측정 기구하고 그리고 단위를 써야 돼요. 자, 우리 물의 부피를 측정하고 싶어. 자, 물의 부피가 몇 리터인지를 알려고 할 때 우리 자 같은 걸로 부피를 측정할 수 있겠니? 측정할 수 없죠. 물은 어때? 모양이 자꾸 변하잖아. 그래. 그러면은 일정한 길이를 측정하는 자 같은 걸로는 부피를 측정할 수 없어. 그러려면은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가 필요해. 그런 것들이 뭐야? 메스 실린더라든지, 그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 적절한 도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이 측정이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과학에서 말하는 측정은 뭐를 하기 위해서냐? 거기 나와 있잖아.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도록 해줘요. 정확한
소통에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자, 이것이 측정의 필요성이에요. 자, 측정이 왜 필요하냐라고 한다면 자연현상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또 설명하고 그리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측정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어림이라는 게 있어. 어림. 자, 우리 어림이라는 거 어림잡아라고 얘기하지. 자, 어림이라는 말은 정확한 값은 아니죠. 그치? 그냥 어떤 양을 어림한다. 그거를 추정하는다라고 불러요. 추정하는 것. 자, 추정하는 활동. 활동이라고 하자. 활동. 자, 그러면 어림이 왜 필요할까? 정확한 측정 기구가 바로 있으면 되는데, 그치? 근데 어림은 뭐냐면 그 정확한 기구를 선정하는 데 필요해요. 쉽게 얘기하면은 봐봐. 우리가 비커에 이만한 비커에 물이 이만큼 담겨 있다고 봐봐. 물이 이렇게 달려 있어. 근데 이 물의 부피가 얼마일까? 부피가 얼마일까를 선택을 하는데 야, 요만한 메스 실린더로 측정할 수 있겠어? 안 되지. 그러려면은 이 부피는 분명히 이렇게 큼지막한 메스 실린더가 필요할 거야. 그치? 그런 것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림이 필요해요. 자, 우선 어림은 측정 경험, 과학적인 사고 과정, 자료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다 라고 나 있죠. 과학 탐구에서의 어림은 측정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과학적 사고 과정, 과학적 사고 과정, 그 다음에 자료 등을 바탕으로 수행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간단하게 선생님이 자, 과학적 사고 과정이나 측정 경험이나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봐봐. 니네가 이제 친구랑 집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여기 신도림역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신도림역에서 이게 집이야. 여기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 근데 평상시에 집에서 신도림역까지 가는데 평상시 갔던 경험이 있지. 그냥 천천히 걸으면은 한 15분 걸리더라. 빠르게 걸리면 한 10분 걸리더라. 뭐 그 버스 타니까 3분 걸리더라. 이런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평소에 다녔던 시간. 그러면은 야, 친구랑 여기서 1시 30분에 만나기로 했어. 그러면 집에서 몇 시에 나가야 될까? 오늘은 걸어갈 거야. 뭐 바쁘지 않으니까 천천히 걸어가야지 라고 하면 15분 정도 걸린다. 그러면 최소한 1시 15분에 나가야 되지? 이런 것들이 경험이지. 자, 이런 것들을 경험으로 해서 어림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림을 잡으면은 측정 도구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측정 도구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측정 도구로 정확한 측정을 하는 거지. 자, 이런 걸 어림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측정 표준이라는 말이 뭔지를 또 배워보잔 말이야. 측정 표준. 자, 측정 표준이라는 말은 어떤
어떤 양을 측정할 때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위에 대한 기준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측정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좀 어렵게 써 있고 막 그렇다 그치? 어떠한 양을 측정할 때 양을 측정할 때 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위에 대한 기준이에요. 단위에 대한 기준. 자,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자, 니네 집에서 신도리까지 거리가 얼마냐 그랬는데, 생뚱맞게, 집에서 신도림까지 이 역까지 보니까, 뭐, 1km다 이런 단위가 있어야 돼.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집에서 신도림까지는요, 거리가 5시간이에요. 뭐 이렇게 되면 이게 맞니? 안 맞지? 거리를 재는데 시간의 단위로 줬어. 여기에서 신도림까지 5시간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측정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를 재기 위해서는 공통으로 사용해야 할 단위가 바로 뭐다? 길이의 단위를 쓰는 미터다 이런 거지. 그런 것을 측정 표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거기 봐봐. 예를 들면 길이의 기본 단위 1m를 정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물체 길이를 측정하여 나타낸다. 자, 그래서 이런 거죠. 길이의 기본 단위를 길이의 기본 단위 1m를 정해 놓는 거야. 정하고 이걸 가지고 물체의 길이를 측정하자. 이런 얘기죠. 이거를 측정 표준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자, 일상생활에서 측정 표준의 활용이라고 나와 있죠. 생활에서의 측정 표준 활용. 자,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자, 어떤 게 있니? 거기에 보면은 자, 우리 요즘에 한파주의보 나오죠? 한파주의보 또는 폭염주의보. 요즘에 굉장히 며칠 춥지? 이런 것들은 온도가 얼마까지 내려갈 거예요 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우리 길거리의 표지판에 제한 속도 표지판 본 적 있니? 길거리에 보면은 동그랗게 써서 50이라고 써 있는 거 있잖아. 그쵸? 요게 속도를 제한하는 표지판이에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 거기 보면은 또 미세먼지의 농도.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소음의 자 측정이죠. 그래서 얼마만큼 소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있잖아. 맞네? 등등등 이거를 읽어보면 될 것 같아. 됐습니까?